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의 경제적으로 요즘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좀 미국에 사시는 우리 여러 교민분들한테 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저도 미국에서 37년 동안 살았지만 확실히 나날이 갈수록 미국이 좀 살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미국에서 왔던 교포라고 그러면 와, 교포 뭐 대접이 좋던 시절이 있었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만 요즘에 미국에서 왔다면 아이고 타양 말리에서 고생하네. 예. 심지어 뒤에서는 미국 거지, 예, 미국 똥포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또 발끈하시죠. 예, 한국에서 돈도 쥐뿔이 못 벌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LA 같은 대도시에 사신 분들 생활비 얼마나 쓰십니까? 예, 요즘에 웬만한 LA에서 한 달에 한 가정이 10,000불 벌어서 잘 산다고 할 수가 없죠. 예, 10,000불이면 한국 돈으로 자그마치 1,300만 원인데 10,000불 벌어서 잘 산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000불 벌면 서민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한 20,000불 정도 벌면 진짜 여유 있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2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의 질은 한 5배 이상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많은 곳이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도 여러 지역이 있죠. 50개의 주가 있고 또 여러 도시가 있고 근데 사는 삶이 다 다릅니다.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50개의 각기 다른 주가 다 합쳐서 만든 나라입니다. 미합중국이라고 하죠. 50개의 다른 나라와 같습니다. 자, 미국에 살면서도 평생 LA만 계신 분, 평생 뉴욕만 계신 분, 평생 시애틀만 계신 분,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역마살이 많아서 많이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저는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많이 잠잠해지면서 미국을 많이 다니고 그전에도 워낙 미국을 다니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러한 우행 미소 때문에 제가 그래도 얼굴을 아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미국 다니면서 방방곡곡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쪽 지역 주민분들도 만날 기회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저 혼자 여행 가던 예전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다른 곳으로 여행 가면 그곳에 계신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LA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300만 원을 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한국 같으면 1,300만 원이면 꽤 괜찮은 돈이죠. 예. 뭐 못 산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예. 한국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한 달에 1,300만 원씩 쓴다 그러면 뭐 잘 산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고소득 직종, 예, 이렇게 따져갖고 둘이 다 더 전문직을 한다 하더라도 1,300만 원 버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뭐 미국에서는 뭐 최저임금도 뭐 한국 돈으로 뭐 2배 이상 된다. 뭐 구글 같은 데 인턴십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이 넘는다. 뭐 이런 또 자극적인 기사만 많이 나옵니다. 자, 저희 채널 뭐 주로 뭐 미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지만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그냥 철저한 민낯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기분 나빠지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 다 쏙쏙 뽑아서 우리의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큰아들도 장가를 갔는데 큰아들 월급은 제가 대충은 알아요. 예, 근데 며느리가 뭐 얼마 전에 취직했는데 며느리가 얼마 버는지 몰라요. 근데 뭐 그냥 그래도 생각한데 예, 둘이 10,000불 벌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저는 걱정이죠. 예, 이렇게 갖고 얘들 언제 집 사고 언제 노후 대책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LA에서는 10,000불이 그냥 가치가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물가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갔죠. 예.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뭐 지금의 절반 정도 벌어도 어떻게든 간에 생활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불 벌면 그냥 그냥저냥 산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5,000불 번다? 예, 진짜 거지같이 살아야죠. 예, 5,000불만 하더라도 한국 돈으로 얼마죠? 600만 원 돈 가까운 돈인데 와, 이 돈 갖고 진짜 거지같이 뭐 완전 이제 거의 최악으로 살아야 되겠죠. 예, 아파트 렌트비 내기도 허덕거리는 이런 금액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 있는 한국 분들의 삶은 다 어떻게 또 차이가 날까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죠. 예, 관광버스에 뭐 뉴욕에서 오신 분, LA에서 오신 분, 뭐 지역별로 다 다른 분들이 타고 미국 관광을 다니다 보면 일주일쯤 다니다 보면 서로 싸운다고 합니다. 예,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죠. 잘났다고 싸우는 이유가 서로 자기가 사는 곳이 최고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뭐 미국의 뭐 뉴욕 같은 데는 또 집값이 비싸기로 뭐 악명 높죠. 예, 여러 가지 다 비쌉니다. 예, 근데 또 뭐 미 서부에 LA 같은 데 있는 분들은 또 집이 또 대저택이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분들 집값 비싸다고 뭐 무시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코타
코딱지만한 집에서 그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국, 미국을 비교해도 한국이 좋은 점이 있고 미국이 좋은 점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1,300만 원 번다? 와, 뭐 여유 있게 살겠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저도 지금 만약 리타이어하고 한국 간다. 그러면 1년에 한 6개월 정도라도 한국 간다. 그러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취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헬스장에 가서 개인 트레이너 붙잡고 헬스도 하고 싶고 낚시도 다니고 싶고 뭐 이러고 싶습니다. 자, 뭐 미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뭐 미국이 좋은 곳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골프 치러 가는 거, 예, 한국보다 편합니다. 예, 웬만한 도시 뭐 골프장 많이 있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의 어디 국립공원 같은 데 가는 것도 쉬워요. 80불짜리 국립공원 패스만 끊으면 미국 내 국립공원 다 다닐 수 있고 웬만한 곳 주차장도 무료인 곳도 많이 있습니다. 뭐 주차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한국은 어디 좋은 데 간다, 단풍놀이 간다, 예, 주차할 때부터 짜증나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또 미국이 물가가 싸요. 예, 전반적으로 미국이 물가가 싸니까 한국에서는 더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또 이런 것도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또 한국에서는 저희 뭐 친척, 저희 뭐 이모라든가 뭐 이모부, 고모부 뭐 이런 분들 사시는 거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 본인 취미 활동 참 많이 하세요.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취미 활동 같은 걸 더 많이 하고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예방의학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뭐 동네 한의원도 가시고요. 뭐 몸에 좋다는 것도 드시고 그다음에 정기검진도 미국에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분명히 양쪽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같은 돈이면 한국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 가셔도 불평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집이 왜 이렇게 좁아? 미국 같으면 집이 큰데 집 뒤에서 바베큐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아, 주차 안 하고 맨날 힘들어. 근데 한국은 땅덩어리에 너무 좁아서 갈 데가 없어. 불평만 쌓기 시작하면 한국이 또 지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한국의 좋은 면을 또 따져보잖아요. 예, 그러면 뭐 한국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 밥하기 싫으면 동네 어디 가서 뭐 맥주 한 잔에 치킨 먹어도 되고 가격이 미국보다 싸요. 그다음에 뭐 하이킹 가고 싶으면 동네 뒷산 올라가고 또 내려가다가 막걸리 동동주 뭐 전 하나 부쳐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뭐 피아노를 배우고 혹은 그림을 배우고 혹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리고 한국이 좁다 하더라도 가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굳이 운전 안 하고 갈 수 있는 곳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운전 이런 것도 발달이 많이 돼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먹고 운전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해요. 어디 다니기가 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고 또 한국은 또 주변 국가가 많이 있잖아요. 예, 한국이 비싸면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돼요. 갈 곳도 많아요. 미국은 뭐 가려면 멕시코 아니면 캐나다인데 뭐 멕시코 좀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멕시코까지 가는 거리도 만만치가 않죠. 물론 인접 국가, 뭐 멕시코 인접한 도시에 사신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LA에서 35년을 살았고요. 이곳 라스베가스 이제 2주에 온 지 2년 반 돼갑니다. 자, 저도 LA에서 만불 갖고 좀 턱없죠. 저희 집 가족이 생활하려면 만불 갖고 모자릅니다. 예,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저는 지금 아직 아이들이 뭐 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그래서 집이 LA도 있고 이곳 라스베가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 와서 생활하는데 우선 제가 쓰는 돈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쓰는 돈이 한 달에 용돈을 제가 한 8,000불 썼어요. 한국 돈 1,000만 원이죠. 와, 뭐 캠피디. 근데 LA 사셔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LA는 그렇게 돈 들어가요. 예, 8,000불. 예, 한국에 있는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저 사람 혼자서 용돈을 뭐 한국 돈 1,000만 원이 났어? 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랬는데 라스베가스 들어오니까 저 한 달에 3,000불도 안 써요. 물가가 싸서요. 예, 물가 싼 것도 한몫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미국을 뭐 방방곡곡 다니다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이건 죄송한 얘기인데 뉴욕이나 이 LA 같은 대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이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이 훨씬 삶의 질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돈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벌어요. 근데 경제적 여유는 이런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자, LA에서 만불 벌어서 진짜 서민처럼 살아요. 근데 다른 동네는 만불 벌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도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찰을 해봅니다. 자, 우선 제일 큰 일이 돈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돈 쓸 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만난 사람이 적으니까. 저는 LA에서 사람들 만나면 거의 LA 있으면 일주일에 한 4일 이상은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 뭐 LA 물가 있죠. 요즘에 한 4명이서 남자 4명이서 고기 구워 먹고 혹은 회 먹고 그러면 뭐 한 500불 뭐 기본적으로 깨지죠. 술 마시고. 예, 그러면 그걸 맨날 얻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돈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돈 쓸 일이 적죠. 사람들 만나는 일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중소도시는 그렇게 비싼 집도 없어요. 예. 비싼 집이 상대적으로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 쓸 일이 없어요. 확실히 라스베가스가 LA보다 물가가 싸다고 하지만 싼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집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 있고 또 유혹이 없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건 뭐냐면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이런 중소도시는 좋은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남들이 좋은 백을 메고 다니면 나도 좋은 백을 가지고 싶고 남들이 뭐 명품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명품, 시계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시계 좋은 걸 갖고 싶은데 중소도시일수록 그런 것들이 적다는 것이죠.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왜? 비교될 사람이 없으니까 유혹이 없는 거예요. 막상 미국의 또 많은 또 중소도시나 혹은 조금 지역이 험한 도시는 벤츠, 롤스로이스 끌고 다녀봤자 예, 우당탕탕탕 똑같아요. 길 상황 안 좋고. 그런 동네는 뭐가 짱이죠? 예, 그냥 바퀴 튼튼한 트럭이 최고예요. 집 날르기도 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트럭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트럭 좋은 거 갖고 있는 분들이 부러워요. 벤츠 갖고 있는 사람 안 부러워요. 롤스로이스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부러워요. 근데 LA 같은 경우는 뭐죠? 어디 모임 가면 발레 파킹하고 끝나면 다들 자기 차 기다리는데 차 뭐 끌고 나가냐? 그게 으쓱대는 게 하나의 또 재미가 되는 거예요. 남들 옆집 철이 아빠도 벤츠 타고 다니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토요일에 여보 우리도 나이 들었는데 벤츠 사자.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전반적으로 남이랑 비교가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 오니까 우선 사람들 만나는 숫자가 줄어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남한테 보이는 거에서 차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차값도 3분의 1로 확 줄어들었어요. 좋은 차가 필요 없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갖고 있던 차를 갖다 라스베가스 가져오니까 라스베가스 호텔 가 있는 데만 길 깔끔하지 조금만 외곽 나면 길 우당탕탕이에요. 예, 조금 뭐 사막 지역 나가면 우당탕탕인데 이런 데 좋은 차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튼튼한 4x4 SUV가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렴한 SUV를 샀는데 너무 편해요. 사람들 마인드도 뭐 달라요. 뭐 차에 뭐 하나 쾅 찍혀도 그러려니 해요. 마켓에서 마켓 쇼핑카트 갖고 차를 쿵 찍었잖아요. 제 차 벌써 한 5군데 6군데 찍혀 있어요. 근데 차가 비싼 차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만약에 제가 비싼 차다. 누가 쾅 찍었어요.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당장 가서 고치려면 또 돈이 얼마 들겠어요. 500불 또 1000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제 차 안 고쳐요. 그냥 이렇게 콩콩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예. 그냥 뭐 어차피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는 차인데 뭐 이거 좀 찍혀도 뭐 찍혔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확실히 이러니까 돈이 몇천 불이 줄어들어요. 제가 쓰는 거 자체가. 제 스스로 쓰는 돈 자체가 한 5천 불 정도가 줄어듭니다. 자, 하물며 미국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 보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지출이 많이 줄어요. 이거 라스베가스만 하더라도 5천 불 번다 그러면 오 많이 버시네요 라고 생각을 해요. LA에서 5천 불 법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예, 이런 걱정을 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10,000불을 벌어야지 그나마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곳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그냥 5천 불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집값 렌트비예요. 자, 미국의 렌트비가 사악하기로 뭐 말할 나이가 없어요. 뭐 우리 아들도 이번에 원베드룸 아파트 얻은 게 뭐 2,500불인가 그렇대요. 한국 돈 300만 원이에요. 방 한 칸짜리가. 그것도 좋은 아파트 아니에요. 300만 원이에요. LA에서 집을 예전에 사서 뭐 집 페이먼트가 거의 없는 분 아니면 10,000불 갖고 못 살아요. 20,000불은 있어 살아요. 그래야지 집도 괜찮은 거 사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00불 갖고는 집 모기지 5천, 6천, 예, 그것도 싼 집이죠. 예, 5천, 6천 내고 허덕거려요. 집값이 확실히 다른 지역이 싸죠. 그건 뭐 인구 밀도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차이가 납니다. LA 집값 비싸다고 하지만 뭐 실리콘밸리 같은데 집값 더 사악합니다. 원베드룸 하나에 6,000불씩 해요. 한국 돈으로 700만 원 넘게 내야 돼요. 방 한 칸짜리 사는데 700만 원 내야 돼요. 그런 데서 구글에서 인턴십 1억 받는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한국 돈은 1억 넘게 받는다? 예, 세금 다 떼고 한 달에 6, 700만 원 받으면 그거 반값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여유가 있는 거하고 되게 달라요. 근데 큰 도시에 오신 분들은 중소도시 가시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여기서 돈 벌 것도 없고 저거 벌어서 어떻게 살아? 근데 막상 여유는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돈 쓰는 거 있죠. 예, 돈 쓰는 건 좀 사람들의 성향에 따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오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형이니까 무조건 우리 동생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밥 산다. 뭐 이런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남한테 못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부자를 만났어요. 되게 부자예요. 부자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쓰는 거 아닌 이상 나랑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너무 부자였고 사람들한테 베푸는 거 좋아했고 만나면 용돈도 팡팡 주고 그냥 뭐 밥도 사주고 이런 부자면 고맙겠죠. 그런 부자가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돈은 많다고 자랑하는데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LA나 뭐 뉴욕 같은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돈은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몇 배를 더 버는데 돈이 안 남아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펑펑 쓰지 못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은 돈이 남아 돌아요. 적게 벌어도 남아 돌아요. 그리고 더 잘 버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진짜 큰 돈 버는 분들은 다 대도시에 있어요. 왜? 기회가 그만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LA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몇 천만 불 버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한국 돈으로 뭐 몇십억, 몇백억씩 버는 분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반면에 또 중소도시에서는 조그맣게 비즈니스 몇 개만 하시면 한국 돈으로 한 달에 몇 억씩 버시는 분들 많아요. 예, 이게 또 현실이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다녀보면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 오면 반가워해요. 오면 반가워하니까 뭐 식사 대접이든 뭐든 이런 거, 뭐 돈 쓰는 거든 뭐든 간에 이게 좀 통이 커요. 확실히. 통이 큰데 오히려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중소도시에 계신 분들은 집들도 크고 그러니까 우리 집 와서 살아. 뭐하러 호텔비 내냐. 차 남아도는 거 있으니까 차 써라.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내가 낼게.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돈이 남아도니까 그런 거예요. 한 달에 여러분들은 2만 불 벌고 한 달에 1,000불 남을까 말까 하는 인생이 좋습니까? 한 달에 한 10,000불 벌고 한 3,000불 남는 인생이 좋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00불 벌고 3,000불 남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대신 중소도시는 또 나쁜 게 있죠. 대도시만큼 뭔가 못 누리는 게 있어요. 분명히. 중소도시니까 재미없는 것도 있고 할 거 없는 것도 있고 어느 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뭐 하는 거지? 돈만 벌려고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나름대로 또 거기서 만족하고 사는 거죠. 알라스카 계신 분들은 여름이다. 연어 잡으러 가자. 뭐 이렇게. 또 그거에 또 인생의 만족을 느끼시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미국 중부에 사신 분들은 또 산에 사냥하러 가자. 혹은 좀 다른 재미, 뭐 겨울에 스노우모빌을 타러 가자.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살 돈도 없어요. 살 여유가 없어. 근데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사면 주말에 뭐 산에 올라가고 눈 사이를 스노우모빌 타는 것도 재밌어. 아니면 뭐 겨울 낚시하는 것도 재밌어. 아니면 요트 타러 가는 것도 재밌어. LA 계신 분들 중에서 자기 배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죠. 그렇지만 뭐 미국에 좀 외곽적 나가면 자기 배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집이 널찍해서 자기 요트 갖다 놓고 주말이면 그거 끌고 와서 호수 가서 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혹은 정박시켜 놓고 배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37년 사는데 LA에서도 배를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타주에 계신 분들이 본인 배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더 많이 알아요. 심지어 본인 비행기 갖고 계신 분들도 더 많이 알아요. 여유가 더 달라요. 자, 그래서 왜 대도시에서만 아웅다웅 사냐라는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른 중소도시에 가시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 물론 다른 동네 가서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어느 동네든 간에 만만한 것은 없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즈니스적으로 다른 동네 가서 비즈니스 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하기에 유리해요. 우선 렌트비가 싸죠. 뭐 가게 상가 렌트비도 싸죠. 그 다음에 건물을 산다 하더라도 건물도 싸죠. 인건비도 싸요. LA도 인건비 비싸죠. 다른 데 가면 인건비가 확실히 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경쟁이 적어요. 뭐 어느 동네 가잖아요. 그러면 스시집 하나만 오픈하면 그냥 첫날부터 미어 터진 동네 많아요. 왜? 동네 먹을 집들이 뻔하니까 애들이 지겨워 죽겠는데 갑자기 없던 스시집 생기니까 이게 뭐냐. 게다가 요즘엔 또 K-팝, K-푸드 열풍 많잖아요. 모찌 도너스 하나 팔아도 장사 잘 되고 한국 순두부 가게 해도 장사 잘 됩니다.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근데 LA에서 그거 해봤자 장사 됩니까?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에 렌트비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지 타산 안 맞으면 망하기 십상이죠. 이런 데서 비즈니스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훨씬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외곽 지역에서 한국 분들 비즈니스 하시면서 비즈니스 하나 갖고 돈 엄청나게 버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 가게 하나 매출이 뭐 한 달에 4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가는 식당들도 많이 봤어요. 보면 미어 터져요. 와, LA는 이렇게 미어 터진 집이 없는데 여기 얼마나 멀까? 뭐 저도 컨설팅 하니까 대충 계산 나오죠. 예, 렌트비, 인건비 뭐 하고 다 나오고. 물론 뭐 재료는 식재료는 고추까지 공세 오니까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워낙 싸니까 프라핏 남는 게 장난 아니게 남아요. 그래서 많은 미국에 있는 대도시인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뭐 예전에 유행됐던 데가 뭐냐면 조지아 아틀란타를 많이 갔죠. LA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갔지만 또 미국 동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도 이제 타코마 쪽으로 이제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뭐 LA 같은 경우도 LA가 복잡하니까 옆에 리버사이드 같은 데로 많이 내려가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세크라멘토로 많이 갑니다. 자, 그리고 뭐 텍사스도 달라스, 휴스턴, 어스틴 있는데 여기는 또 세 군데가 다 발달이 됐는데 점점 자꾸 발달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덴버, 피닉스 이런 동네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찾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순히 대도시에서 있다는 거에만 취해 있다. 예. 혹은 미국에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만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 뭐해? 한 달에 1,300만 원 벌면 뭐해? 한국 돈으로? 아, 사는 거 보니까 미국 가서 사는 거 보니까 한국에 사는 만 못하던데 왜 그 고생하고 LA에서 1,300만 원 번다고 버팅기면서 살고 있지? 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1,300만 원 한국이면 훨씬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한국에 있는 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덴버에 계신 분들, 시애틀에 계신 분들, 뭐 피닉스에 계신 분들, 알래스카에 계신 분들 왜 LA에서 저렇게 살지? 아니 여기 오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환경도 훨씬 좋은데 범죄도 많잖아. LA는 뉴욕도 마찬가지고 시카고 범죄 많잖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1대 2대 3대 도시 하면 뉴욕, LA, 시카고잖아요. 이 3대 도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높은 렌트비, 인건비 비싸고 근데 범죄 많고 홈레스 많고 교육 환경 안 좋고 조금만 다른 동네 가면 교육 환경 좋아요. 근데 이 교육 환경도 사실 뭐 고급 학교, 뭐 사립 학교, 비싼 학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이런 동네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사실 대도시보다 다른 데 가 있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데 가면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남한테 보이는 것보다 내 스스로한테 더 충실하게 변화갑니다. 저도 라스베가스 오니까 좋아진 게 차도 우선 제가 비용이 3분의 1로 줄었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적어졌죠. 더우니까 옷 입는 것도 더 간편해졌죠. 비싼 옷 이런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확실히 돈 들어갈 게 적어요. 그리고 그 남는 돈 갖고 제가 주변에 신경을 많이 써요. LA 같은 경우는 어디 탁 트인 곳 나가려면 한두 시간 이상 나가야 되는데 이곳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30분 나가면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공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온천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냥 너무 쉽게 자연을 접하니까 마음적으로는 너무 좋아진다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끝나고 아이들 무슨 나쁜 일 당할까 혹은 학교에서 애들이랑 마약을 할까 이런 걱정하는 이런 동네에 사는 것보다 여기 있으면 그래도 아이들 그냥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갔다 와도 별 걱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공해가 심해요. 물과 공기가 좋은 곳, 산수가 좋은 곳은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요. 확실히 사람들 인심도 다릅니다. 대도시에 있는 분들하고 이런 중소도시에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서빙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애들이 너무 친절해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버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있는 곳이 단순히 제일 큰 우를 범하는 게 내가 이만큼 버니까 난 이만큼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3만 불 버니까 난 성공했지. 예. 그 3만 불보다 다른 지역에서 10,000불 버는 게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은 목적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쓰다가 죽는 거? 근데 많이 쓰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뭐에 의미가 있어요? 평생 동안 렌트비 다른 데면 1,000불이면 될 것 같다가 여기서 5,000불씩 내고 사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5,000불 내고 사는데 1,000불 렌트비 주고 사는 곳보다 5배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들은 대도시 살고 싶어해요. 우리 애도 큰애도 LA 살고 싶어하고 둘째도 지금 취업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얼마 월급을 주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리빙 익스펜스 생각하면 너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잘 생각해봐야 된다. 그거 다른 데보다 월급을 더 준다고 네가 지금 좋다고 샌프란시스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많은 분들이 자기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있고 또 미국의 제2의 고향이라고 자기 동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전의 미국은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그때 당시의 미국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니, LA니 이런 데 다 좋았죠. 범죄율도 적고 지금보다 훨씬 낮고. 자, 근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도 LA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과연 LA 살면서 내가 2만 불을 버는데 한국 돈 2,600만 원을 버는데 난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룬 거야. 차도 벤츠 끌고 다니잖아. 집도 한국보다 훨씬 큰 거 살고 있잖아. 당연히 미국은 집이 한국보다 크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는 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여유를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 처음 중고차를 사고 심심하면 주말에 바닷가를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차가 별로 안 막히니까 바닷가 갔던 게 너무 편했어요. 한 25분만 운전하면 바닷가니까. 파도 철썩철썩 치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때 당시 아쉬웠던 건 뭐냐면 한국은 밀집되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놀 공간이 꽤 많은데 미국은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살면서 인천 한번 갔다 올 여유가 별로 없어요. 왜? 젊은 친구들이 당시에 차가 별로 없었고 차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막히고 지하철 타고 갔다 오면 되는데 지하철 타고 갔다 오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야, 미국의 삶이 또 이런 게 좋구나. 여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살다 보면 바닷가를 1년에 몇 번이나 보시고 산은 몇 번이나 가시고 얼마큼 여유 있게 사시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기준은 좋은 차, 넓은 집, 그다음에 명품 이런 걸로만 나는 그거에 노예가 돼서 그것만 사겠다고 돈을 열심히 버는데 막상 다른 중소도시에서 10,000불 버는 사람보다 인생을 재미없게 살면서 나는 20,000불 번다고 위안을 하고 사는 분들은 없으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저도 라스베가스 오니까 참 많은 게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 다 독립하고 나면 라스베가스로 완전 다 이주를 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왜?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적으니까. 우선 집값만 하더라도 절반이니까. 집값이 얼마나 싸요. 예. LA 비하면. 너무나 싸고 그다음에 돈 쓸 일이 없어요. 물가 싼 건 둘째치고 돈 쓸 일이 확실히 적어져요. 그리고 돈 쓸 일 둘째치고 제 개인 시간이 많아지니까 제 스스로 투자할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물론 사람은 난 대도시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씨도 또 한몫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를 무조건 봐야지 살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나는 너무 더워서 못 산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만큼 미국은 선택의 폭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딱 느낀 거 알래스카 이런 깡촌에서 이분 참 불쌍하다 혀를 끌끌 차는데 막상 그분 돈 쓰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헉 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갔다가 제주도에 어떤 펜션을 빌렸는데 펜션 사장님이랑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있다가 같이 갔던 분들 형님들 형수님들 딱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끼리 버스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수님들 다 여유 있으니까 암만 돈 벌면 뭐해 난 이런 시골에서 재미없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렇지 여기 교육도 안 되고 이게 은근히 무시하고 본인들의 우월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장님이랑 따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펜션 땅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데 할머니 때부터 물려오던 땅이었거든요. 예. 그 땅 가격이 4천억이에요. 4천억.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거기 있는 분 중에서 400억도 없어요. 다들. 근데 400억도 부자죠. 예. 근데 4천억 돈이라니까 입이 쫙 벌어져요.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육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기 사장님 딸 이번에 영국 옥스퍼드 나왔다는데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애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영어 잘하는데 얘들 한국에 있으면 영어도 못 배우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애들도 옥스퍼드 가갖고 공부해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영어를 잘해요. 그것도 영국식 영어 얼마나 잘하겠어요. 무시하던 게 갑자기 버스 안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외형만 갖고 이렇게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삶의 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 보이고 대도시에 있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 외로 미국 내 중소도시에 있는 분들이 삶의 질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넓은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야 요즘엔 진짜 미국에서 고생한다. 아 재미 똥포 재미 거지 교포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대도시의 삶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암만 잘 살아도 한국이 그리운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처럼 걸어다니면서 뭐든지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우기도 쉽고 사람 만나기도 쉽고 이런 재미는 또 한국이 편하고 또 주변에 날아가는 것도 한국이 편하겠지만 그런 건 또 한국 나름대로 좋은 게 있고 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그냥 좀 속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연세 드시고 조금 여유 있게 대도시 말고 조금 외곽 지역에 사시면서 1년에 절반 정도는 한국 왔다가 절반 정도는 미국에 계시다가 왔다 갔다 두 나라 좋은 거 다 뭐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요. LA에서 조금 외곽 지역, LA하고 라스베가스 중간 지역에 사시는데 그냥 1년에 절반 정도는 거기서 그냥 미국 시골 생활 그거를 좀 하시고 뭐 거기서 집이 너무 크니까 집이 아니죠. 그냥 땅이 너무 크니까 집에서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타세요. 집이 너무 커요. 예, 저기 지평선 모인 데까지 자기 땅이라서 그렇게 계시다가 또 한국 가셔갖고 또 재밌게 또 여행 다니시고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진짜 현명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아, 미국에 좋은 거, 한국에 좋은 거 다 이용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협하게 생각을 하면 그거 말고 세상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곳 라스베가스는 제가 권해드리는 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 도박의 도시, 갬블의 도시. 그래서 갬블에 빠질 분들은 라스베가스 절대 오지 마시라고 해요. 예, 그리고 젊은 부부들이 뭐 교육시키기 위해서 데려올 만한 도시도 솔직히 아니긴 하죠. 아무래도 유혹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말고도 미국 내에서 좋은 외곽 도시는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 한복판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여유가 중요한 건데 뭐 한 달에 몇 천만 불 이상씩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도시에 계시지만 한 달에 뭐 몇만 불 혹은 몇십만 불 이렇게 버셔갖고 이런 대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미국 내 중소도시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몇십 년 전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진짜 한국 교민들이 몇천 명밖에 안 되던 도시들이 지금 몇만 명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또 살만해진 게 한국 마켓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한국 식당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예, 음식만 우선 해결되고 기본적으로 대형마트 하나 정도만 있을 정도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디 가든 간에 좀 정착해서 좀 살만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주에 가시면 어디든 간에 좀 텃세는 있어요. 예, 저는 그나마 이 우연한 행복 때문에 텃세라는 걸 못 느끼지만 다른 분들 거기 정착하신 분들 있으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라는 게 뭐냐면 나쁜 의미의 텃세가 아니라 타주에서 오면 의심의 눈초리부터 보는 거예요. 왜 왔을까 여기에. 예. 그래서 처음에 좀 친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성격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금방 거기서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나쁜 점이라고 얘기하면 한인 사회로만 따지면 지역이 되게 좁아요. 좁으니까 오히려 한국 시골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얘기도 금방 돌고 서로 간섭도 많고 그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또 문제도 또 금방 불거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뭐 솔직히 나는 좀 영어도 되고 또 다른 것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미국 외곽 지역에 나가서 비즈니스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많은 한국 분들이 또 미국에 오고 싶어 하셔갖고 뭐 E2 비자 같은 거 받아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LA였죠. 예, LA 아니면 뭐 저기 저 동부의 뉴욕 쪽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알잖아요. 예, LA는 이거 살면 안 된다. 예, 뉴욕도 뉴욕 항복판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뭐 뉴저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 더 주택가로 가시는 거죠. LA 같은 경우도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뭐 얼바인, 플러턴 이런 데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시애틀도 좀 외곽 지역에 좀 동네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 소문이 퍼지니까 뉴욕, 뭐 LA 이런 대도시, 시카고 이런 대도시보다는 조금
중소도시로 가자. 그래고 한동안 많이 들었던 곳이 사실 시애틀 지역이에요. 왜? 한국과 비행기도 가깝고 동네도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도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또 보고 있는 동네가 이제 미국 중부의 다른 동네들이에요. 텍사스 많이 또 가시고요. 그다음에 조지아 아틀란타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 중부 쪽에서는 이제 뭐 덴버, 피닉스 이런 도시들도 또 가시고 있습니다. 뭐 다른 주들은 사실 도시가 그렇게 제대로 된 도시가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네브라스카, 그러면 뭐 네브라스카의 한인 커뮤니티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뭐 사우스다코다, 노스다코다 이런 데는 아예 생각을 거의 안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그나마 좀 도시가 괜찮다는 곳이 미국 동부 쪽에 쭉 몰려 있죠. 워싱턴 DC, 버지니아, 뭐 그다음에 뭐 필라델피아, 보스턴, 뭐 그런 동네들은 다 그쪽에 모여 있죠. 뭐 뉴욕, 뉴저지에 쭉 그쪽에 모여 있고 그쪽에 이제 한 뭉치가 있고 LA, 그다음에 LA에서 오렌지 카운티,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너무 비싸니까 요즘 좀 주춤하죠. 그리고 라스베가스 교육으로는 안 오시는 동네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여기 애리조나에서는 피닉스, 콜로라도에서는 덴버, 그다음에 텍사스의 뭐 휴스턴, 달라스, 어스틴 여기 동네들, 샌안토니오, 그리고 또 플로리다, 그다음에 조지아의 아틀란타, 뭐 이렇게들 좀 많이 가시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시고 거기 식당 사장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과 좀 이야기를 조근조근 나눠보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한국에서 나중에 E2 비자로 오시고 싶어 하신 분들 위해서 그것도 영상을 한 번 더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E2 비자로 미국 오셨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사기는 아닌데 본인이 적응 못해서 결국은 사업을 실패하고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E2 비자도 굳이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한국 사람만은 LA로 가겠다, 뉴욕으로 가겠다, 이래서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중소도시로 E2 비자 가시는 게 자녀 교육도 좋고요. 왜냐하면 LA 가시 너무 한국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한국말 못 배워요. 애들이 그 한국의 그 연예인들 중에서 미국에서 왔다는 애들 있죠. 몇 명 빼놓고는 거의 영어 못하죠. 영어 진짜 못합니다, 애들. 미국에서 몇 년 살았다는데도 영어 진짜 못하는 애들 많아요. 코리아타운에서 맨날 한국 애들끼리만 노니까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의 중소도시 가잖아요. 그럼 영어 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E2 비자로 미국에 오시는 분들도 미국의 중소도시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미국에서 오셨다고 다 똑같이 보지 마시고요. 미국의 또 중소도시에서 오셨다고 더더욱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여유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삶의 질도 좋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오해와 편견을 좀 집어 던지고 미국 안에서도 좀 자유롭게, 한국과 미국에 보는 시선도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까지는 한국의 집값 비싸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서울에서 뭐 기차로 30-40분 내로 갈 수 있는 동네 중에서 집값 저렴하고 살만한 곳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도 미처 몰랐던 거 다니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편견을 좀 깨보자고 이 얘기 저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